결정적으로 매일매일이 일요일이면 되게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매일매일이 일요일이면 진짜로 행복할까요? 하고 싶은 말이 퇴사를 하는 것만 용기가 아니라 퇴사를 하지 않는 것도 용기고 진짜 대단한 거다. 안녕하세요, 남달리입니다. 오늘은 퇴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일단 저는 퇴사를 했고요. 지금은 퇴사한 지 딱 3개월이 조금 지났어요. 직장인 3개월 차 후기도 있듯이 저는 퇴사자이자 반백수 프리랜서로서 요즘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퇴사 후에 느낀 점들, 그리고 퇴사 전에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면 좋을 것들, 그리고 퇴사하고 제가 이룬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수다를 떨어볼게요. 근데 말하기 앞서서 어차피 사람은 다 답정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퇴사를 앞두고 심지어 퇴사를 확정하고 나서도 괜히 막 유튜브에 퇴사 영상들 막 찾아서 보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미 제 마음이 너무 확고한 상태라,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도 뭘 보든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돼요. 그래서 그냥 이 영상도 되게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워낙 20대 때부터 돈돈거리면서 되게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최고다라는 걸 인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직장인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또 제가 직업이 디자이너다 보니까, 그래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나 아니면 뭐 디자인 사업을 하든 해서 이런 쪽으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마음속에 품고 회사를 다녔어요. 모든 직장인들이 다 그렇듯이 다들 이렇게 거창한 계획과 사직서 한 장은 늘 항상 마음속에 품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다니다가 작년 말에 회사를 진짜 여기서 더 다녔다가는 내가 평생 이 회사라는 곳에서 몇 번 본 적도 없는 이 대표를 위해서 내가 일개미로 일하다가 이 생이 끝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더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 30대 초반에 결혼도 했고 그리고 이제 내년쯤엔 또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올해는 진짜 내 인생의 여름방학 같은, 혹은 직장인이 아닌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날들로 좀 채우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일단 큰 계획은, 이게 뭔가 쉼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됐든, 이 남은 32살을 마음대로, 진짜 내 마음대로 살자, 이거였어요. 그리고 사실은 전 또 되게 막 욕심도 많고 되게 자존감도 막 되게 조금 높은 편이라서, 그래서 회사에서 내가 언제까지 이 돈 받아가면서 남의 배나 불려줘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밖에서 진짜 오로지 나를 위해서 일하고 하면 더 많은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이 시기에 제가 또 막 이제 퇴사 영상을 찾아보다가 이연님 퇴사 영상을 보게 되는데, 저는 진짜 이게 제가 말하는 줄, 그냥 제가 이연님한테 빙의된 줄 알았어요. 어쩜 그렇게 제 생각이랑 한 토시도 안 틀리게 말씀을 하시는지. 일단 그 회사라는 곳 자체가 나랑 안 맞는다, 나는 혼자 무언가 할 때 더 시너지가 난다,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그런 큰 구체적인 계획 없이 뭐 이직 계획도 당연히 없었고요. 회사를 2021년 올해 4월 말에 관두게 됩니다. 빠밤. 근데 그 퇴사하고 난 다음에 그 행복이랑 자유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안 가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정말 대학교 4학년 겨울방학 때 바로 취업을 해서 스트레이트로 지금까지 쭉 달려왔거든요. 진짜 경주말처럼 이렇게 앞만 보고 이직도 물론 많이 하긴 했는데, 그것도 진짜 텀없이 계속 바로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어떤 회사는 이직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워크샵 갔다 온 것도 있었고, 아무튼 쉬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쉬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집순이가 전혀 아니에요. 저는 되게 회사 일 빼고는 모든 거에 다 되게 의욕적인 사람이고, 자꾸 뭘 되게 하려고 하고, 제가 블로그도 20대 중반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운영을 해왔거든요.
지금은 물론 뭐 중간에 잘 안 된 적도 있고 다시 키우고 뭐 이런 과정도 있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뭔가 자꾸 하면서 인정받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 만나서 뭔가 좀 돌아다니고 이래야 저는 오히려 에너지가 생기는 스타일인데, 근데 뭐 나름대로 퇴사 당시에는 막 이런저런 욕심과 막 계획들로 되게 막 시간들이 꽉꽉꽉 이렇게 계획이 차 있었지만, 그냥 이렇게 구체적인 다음 플랜이나 이직 계획 없이 온전히 제 시간을 딱 갖는 게 진짜 처음인 거예요. 7, 8년 만에.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진짜 와닿았던 게, 나 혼자 산다에서 기안84가 10년 동안 했던 웹툰 연재가 이제 딱 끝나고 되게 허무한 표정으로 나 이제 뭐 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허무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스튜디오에서 키가 쉴 때 가만히 못 있고 불안해하는 거 진짜 요즘 현대인들 병이다 병 막 이랬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진짜 약간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막 달리다가 갑자기 딱 멈추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물론 제가 막 퇴사 전에 퇴사 일기도 막 엄청 쓰면서, 내가 진짜 죽어도 이 회사라는 곳은 내가 진짜 절대 절대 다시 안 돌아간다 막 이런 거 엄청 써놓고 이랬거든요, 일기장에. 그리고 막 하루 플랜도 진짜 엄청 빡빡하게 막 이렇게 막 계획을 채워놨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열정 과다형? 약간 열정만 과다한 그런 스타일이라,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계획 세우는데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사람. 바로 접니다. 근데 제 친구들은 그래도, 야, 그래, 뭐, 딴 사람도 아니고, 너는 뭔가 퇴사해도 뭐라도 할 것 같다. 막 이런 말을 그래도 좀 해줬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런 믿음이 좀 있었어요. 나는, 그래, 뭐라도 먹고 살겠지. 나는 되게 뭔가 부지런한 사람이니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제가 되게 크게 오해를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되게 부지런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살면서. 근데 웬걸? 나는 그냥 회사 다니면서도 되게, 회사에서도 되게 딴짓도 잘하고,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되게 잘 활용하는 사람이었던 거지, 이게 막상 24시간이 그냥 온전히 다 내 시간이 되니까 진짜 게을러지고 되게 나태해지고, 막 진짜 막 계획대로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나도 되게 한낱 그냥 나태한 인간일 뿐이었다 라고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퇴사 후기 영상도 제가 원래는 퇴사하기 전부터, 나 진짜 퇴사하자마자 진짜 바로 퇴사 후기 영상 찍어가지고 올려야지 막 이랬는데, 지금도 보세요, 벌써 지금 3개월 만에 올리고. 아무튼 퇴사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팩트는, 일단 제가 이렇게 한 3개월을 그래도 이것저것 나름대로 해보면서 살아보니까 느낀 게 있어요. 일단 1번, 자유는 스스로를 더 압박하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그랬어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쉬면서 약간 그런 압박감이나 부담감, 심리적인 부담감, 뭐 경제적인 압박감 이런 걸 느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막상, 자, 이제 네 인생이니까 네가 한번 네 맘대로 해봐 이러면서 갑자기 딱 운전대를 누군가 딱 줬을 때, 이게 막상 시간적 자유가 생겨도 내가 뭔가 정확한 목표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혹은 뭐 분명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잘 모르면, 지금 당장에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시 뒤로 돌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뭐 일단 휴게소 가서 좀 쉬어야 되는지 이런 걸 몰라가지고 되게 더 방황하기 바쁘더라고요. 제가 심리 상담을 받을 때도 늘 들었던 말이, 일단 지금 너무 하고 싶은 게 많고 생각이 많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목표를 정하세요 이거였거든요. 근데 퇴사를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제가 퇴사를 조금 먼저 해본 퇴사 선배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퇴사 후에 플랜이 그냥 단순히 하루 루틴이나 뭐 시간 계획표 정도가 아니라 되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시간에 뭐 해야지, 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것들만 대충 정해놓고, 뭐 안 되면 뭐 다시 출근하지, 뭐 다시 뭐 회사를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진짜 다시 회사로 돌아갈 확률이 높겠더라고요. 결정적으로 매일매일이 일요일이면 되게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매일매일이 일요일이면 진짜로 행복할까요? 이게 보니까 진짜 집에만 있으면요, 문제가 뭐냐면 감정선이 없어져요. 사람의 감정선이.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직장인들은 뭐 월요일에 오는 게 싫고, 그리고 뭐 월요일에 또 출근할 때 짜증나고, 이제 또 수요일부터는 이제 좀 슬슬 들떠가지고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되면 되게 행복하고, 그리고 뭐 주말이니까 또 쉬면 또 막 되게 좋고, 막 이런 감정선 같은 게 있잖아요. 하루에도 뭐 출근을 해서 커피 마시면 좀 살아났다가, 막 일할 때 집중도 했다가, 막 되게 막 열받았다가, 그리고 또 점심 먹으면 좀 기분 좋았다가, 오후에 좀 졸면서 좀 일했다가, 또 뭐 퇴근 무렵 되면 되게 막 행복해지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냥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진짜 맨날 맨날 쉬어. 그냥 맨날 맨날 일요일이야. 그러면은 이게 진짜 별로예요. 그래서 그냥 감정선이 되게 루즈해지고, 오히려 진짜 되게 무기력해지고, 특히나 저처럼 되게 일을 쭉 해온 사람들은 진짜 못 쉬어요. 이게 쉬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자꾸 뭘 해요. 근데 이게 뭔가 막 이것저것, 뭐 요즘에는 뭐 디지털 노마드니 뭐니, 뭐 부업이니 뭐니,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막 이런 유튜브 영상들도 보고, 뭐 SNS도 키우고 이러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2번, 고정급은 진짜 소중해요. 이게 월급은 되게 작고 소중하잖아요. 근데 일단 저처럼 경주마처럼 막 이렇게 달려왔으니까, 아, 좀 쉬자. 내가 하고 싶은 걸 남은 32살 남은 시간들 동안 실컷 내 맘대로 다 해보자. 이게 애초 계획이었는데, 막상 이 고정급여인 월급이 딱 사라지니까 이 거창한 계획은 다 까마득히 잊게 되고, 진짜 당장 무슨 일을 해서든 돈을 벌지, 막 이런 돈 걱정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월급이 주는 경제적, 심리적 안정감은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진짜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퇴사를 하고 나서 성공한 사람들을 얘기를 되게 많이 듣잖아요. 뭐 유튜브에도 진짜 많고. 근데 이거는 약간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되게 흔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월급은 뭐 나를 노예로 만드는 마약이다. 뭐 저도 이런 영상들 많이 봤고, 그리고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뭐 이런 부의 추월차선 이런 책들도 많이 봤었는데, 일단은 내가 뭔가 마음을 먹으면 내 의견과 반대가 되는 영상이나 이야기들은 진짜 눈에 안 들어오고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분명히 같은 선택을 해도 실패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저도 퇴사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뭐 이런 영상들도 보기는 봤었는데, 아니야, 난 달라. 나는 안 그럴 건데? 막 이러면서 다 무시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때 저와 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의외로 내가 뭔가 부자나 뭔가 약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처럼 자기 사업을 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나는 적지만 그냥 안정적인 월급이 주는 삶이 더 좋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케이스는 아니긴 하지만,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서는 의외로 그냥 이렇게 월급 받는 안정적인 삶이 더 좋다는 친구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제 가치관에서는 좀 의외였는데, 뭐 이건 사람마다 말 그대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느낀 게, 회사를 일단 다니면서 남의 돈을 받으면서도 뭐 짜투리 시간들이나 뭐 이런 시간들에 제 개인적인 할 일을 할 때 오는 희열이 저는 좀 크긴 크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인일 땐 저는 오히려 진짜 부지런했거든요. 막 외주 일이 들어오거나 뭐 블로그 쓸 일이 있으면 뭐 새벽에 일어나서도 일을 하거나, 뭐 출퇴근 시간을 되게 잘 활용하기도 하고, 뭐 쉬는 시간에는 회사에서 진짜 막 뭐 독서 모임 때 얘기할 책을 보기도 하고, 뭐 틈틈이 일하면서는 되게 경제 관련 영상들도 많이 보고 공부하고 이랬는데, 온전히 이제 24시간이 다 저한테 주어지니까 정작 어떻게 시간을 컨트롤 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잘 쓰려고 이제 막 계획만 막 장황하게 써놨다가, 이게 아무래도 프리랜서는 데드라인 같은 게 정확하게 딱딱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아, 그냥 오늘 계획한 일 못하면 내일로 미루고, 또 다음날로 미루고 막 좀 이런 날들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세 번째, 다 잘하려고 하지 말자. 근데 저는 일단 되게 열정 과다형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일단 주식, 그리고 프리랜서 디자이너, 뭐 유튜버, 그리고 여행 인플루언서, 뭐 이모티콘 작가, 글 쓰는 사람,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진짜 진짜 많죠. 근데 이 중에서 다 추려서 진짜 본업에 딱 집중해서, 그 본업에 집중했을 때 들어오는 시드머니 자체를 좀 크게 하자,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서 요즘에는 이제 다시 디자인에 집중을 오로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벌어들인 씨드를 지속적으로 잘 불리기 위해서 주식에 집중을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줄였고요. 이게 사람이 퇴사하고 난 다음에 시간은 되게 많고 반대로 돈은 되게 없고 그러면은 되게 생각만 또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 멘붕이나 현타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진짜 이렇게 딱 한두 가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딱 정해놓고 이거를 밀어붙이고 그리고 생각도 그때그때 좀 잘 정리를 해야 스스로도 되게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안 받고 되게 자기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퇴사하고 느낀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퇴사하고 3개월 동안 이룬 것들도 사실은 좀 있어요. 일단 제 퇴사의 목표는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32살을 보내자였잖아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됐어요. 그냥 회사를 막 다니고 막 사회생활 정신없이 하고 이럴 때는 그냥 남의 감정 신경 쓰느라고 뭔가 회사 안에서 뭔가 약간의 그런 역할이나 눈치 뭐 이런 것들을 아예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남의 감정을 더 우선시 했었는데 그동안 제대로 뭐 돌보지 못했던 제 감정들도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제 마음도 한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 나는 되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되게 평범하고 게으른 사람이구나.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한 척하고 조금 더 돈에 관심이 많을 뿐이구나. 이런 자기 객관화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주제 파악만 잘해도 일단 뭐 해야 될 일들이 되게 좀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도 훨씬 더 역동적인 사람이라는 걸 제가 가만히 집에만 있다 보니까 더 잘 느끼게 됐어요. 이게 진짜 매일매일이 일요일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 쉬는 동안 저는 쉬는 게 쉬는 것도 아닌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제가 퇴사를 하자마자 어떤 지인분이 카페를 오픈하셨는데 인스타 키우는 거 좀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뭐 그것도 신경 쓰고 그리고 엄마도 공부하는 거 자격증 공부도 도와드리고 남편 일도 뭐 조금씩 도와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점점 뭔가 내가 이러려고 퇴사했나? 막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이 진짜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일단 퇴사했다 그러고 백수고 이러니까 시간이 되게 많아 보이고 그래서 오히려 되게 쓸데없이 바빴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그냥 마음 먹고 가만히 쉬어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가만히 그냥 하루 종일 TV만 막 보고 이랬는데 이게 막 드라마 정주행하고 막 이랬는데 아니 내가 드라마 정주행하자고 퇴사한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하면 좀 현타가 올 수 있겠더라고요. 사람이 막상 처음에 세운 계획들을 점점 이제 까먹게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포토샵도 퇴사하고 거의 한 달 만에 깔았어요. 두 번째, 실제로 진짜 제가 이룬 것들도 많은데 저는 일단 디자이너 멘토링 강의를 했어요. 대학생들 상대로. 진짜 신기하게 갑자기 저한테 메일 한 통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퇴사하고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실무 디자이너 멘토링 강의를 해줄 수 있겠냐라고 해서 아니 근데 어떻게 알고 저한테 메일을 주셨어요? 막 이렇게 했더니 유튜브나 이런 거 보고 연락을 드리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 올린 거는 뭐 중견기업 디자이너의 현실 막 이런 거였거든요. 막 맥주 마시면서. 이게 좀 의아하긴 했지만 그 영상은 뭐 실제로 지금까지도 되게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셔서 뭐 개인적으로 좀 찍길 잘했다 싶은 컨텐츠예요. 뭐 아무튼 3주 동안 제가 강의하면서 그래도 꽤 재밌고 뿌듯하고 그런 경험이었어요. 물론 돈도 벌었고. 그리고 제가 퇴사 직전부터 인스타를 좀 키워야겠다 싶어가지고 인스타를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인스타 팔로워도 이제 1000명, 1500명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스타 공구도 하게 되고 뭐 소소하게는 협찬도 받게 되고 인스타 공구로 뭐 커피값 정도는 벌게 됐어요. 아, 그리고 확실히 인스타 팔로워가 이제 1000명 이상이 되니까 좀 서포터즈 같은 것도 지원할 때 선정이 조금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물론 블로그를 되게 오래 운영해 본 경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요즘 제가 느낀 게 진짜 개인 SNS 채널이 그냥 개인 명함인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고속철도 SRT 그리고 경기도 구리시 서포터즈를 활동을 하고 있고
물론 활동비도 받으면서 컨텐츠도 만들고 있어요. 아, 그리고 강진여행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선정돼서 공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었네요. 디자인 프리랜서 일도 퇴사 한 달 정도 지난 뒤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해가지고 회사 다닐 때보다는 훨씬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일단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뭐 스스로에게 굉장히 보람도 있고 또 뭔가 좀 스스로 안심도 되고 저는 좋더라고요. 솔직히 뭐 오히려 남편은 아, 돈 안 벌어도 된다. 일단 좀 쉬어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쉬는 게 안 되니까 그냥 저는 저를 위해서라도 계속 앞으로도 일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각한 저의 해결책이 프리랜서이면서도 뭔가 자유와 경제적인 것까지 어느 정도 다 만족스러울 수 있는 게 약간 고정 프리랜서더라고요. 그래서 고정 업체를 한두 곳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해도 회사 두 곳을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좀 8월부터는 이제 출퇴근을 하는 그런 상주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대기업에서 일하게 됐어요. 이제 거기다가 또 코시국이다 보니까 거의 재택근무를 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 또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틈틈이 외주나 뭐 다른 일들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제일 좋겠더라고요, 저한테는. 물론 몸은 더 힘들 수 있지만. 자, 퇴사를 하면 무조건 행복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 행복이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뭐 개인 사업이나 뭐 저처럼 이렇게 프리랜서를 하려고 관두는 거라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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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독하고 시간 컨트롤과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해야지 해낼 수 있다. 안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좀 방황하고 뭔가 좀 해결책을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퇴사를 하는 것만 용기가 아니라 퇴사를 하지 않는 것도 용기고 진짜 대단한 거다. 이게 요즘은 재택근무도 늘어나고 뭐 최저시급은 올라가고 뭐 이런 부업거리들도 워낙 많고 이러니까 이 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되게 형태가 다양해진 것 같긴 한데 이런저런 상황에서도 진짜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퇴사하지 않고 회사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저는 진짜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퇴사를 하는 것만큼이나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퇴사 후 3개월 동안 되게 좀 다양한 서포터즈 활동도 해보고 뭐 강의 같은 것도 해보고 이런 되게 좋은 경험도 나름대로 많이 해보고 그리고 또 제 자신에 대해서도 좀 잘 들여다보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뭐 굳이 퇴사하고 나서 누군가가 퇴사하니까 좋아? 뭐 안 좋아? 이렇게 따진다면 일단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저는 직장인으로서의 삶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퇴사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진짜 행복했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좀 뭔가 막연한 미래에 되게 불안해해 보기도 했다가 뭐 이제 조금씩 이 다른 일들도 해보면서 되게 보람도 느꼈다가 이런 되게 많은 감정들과 많은 경험을 해본 정말 제 맘대로 살아본 3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네. 여러분들도 퇴사를 고민 중이시라면 스스로에게도 충분히 다양한 질문도 해보시고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사실 충분히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틈틈이 준비를 잘 하셔서 잘 박차고 나오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이만 뿅! 화이팅!